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67살 노인이 병원 입구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발걸음을 돌렸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병원에서 묵묵히 청소하던 박철민만이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바라보지 않았고 칭찬도 바라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묵묵히 일을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려와 주변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을 업어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4시 햇살이 약하게 내리는 공원 벤치에 67살 김영수가 회색 점퍼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는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벤치 옆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모여들자 김영수는 가방에서 빵 조각을 꺼냈는데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빵을 작게 뜯어 바닥에 던지자 비둘기들이 빠르게 쪼아 먹었어요. 김영수는 그 모습을 표정 없이 지켜보다가 빵을 다 던지고 나서 빈 비닐봉지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다 주춤했죠. 어지러움이 왔던 겁니다. 김영수는 다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김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는데 시야가 흐릿했어요. 손으로 벤치를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지만 비틀거렸고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을 나와 길을 걸었는데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렸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기며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지만 파란불이었는데도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어지러움이 왔던 거예요. 김영수는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서서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이 되었고 다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김영수는 기둥을 잡은 채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김영수는 근처 건물벽에 기대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그곳은 병원 건물 입구였는데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김영수는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몸이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갔어요.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옆에는 떨어뜨린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눈을 감았죠. 발소리, 차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모든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며 희미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52살 박철민은 병원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고 철민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적셔 유리를 위아래로 닦아내는데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흰머리 섞인 짧은 머리가 비쳤지만 철민은 시선을 돌려 창문 밖을 바라봤죠. 건물 입구가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철민은 다시 유리 닦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3층 청소가 끝났고
카트를 밀고 계단으로 가서 2층으로 내려갔어요.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만 철민은 조용히 지나쳐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과 수도꼭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밀고 나와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1층 로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비 청소를 시작하려던 순간 철민은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 밖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던 거죠. 철민은 카트를 그 자리에 두고 자동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나섰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철민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살짝 흔들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철민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창백한 얼굴에 마른 뺨 그리고 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고 힘이 없었죠. 철민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다시 노인을 보니 옆에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일어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인의 몸이 기울었고 부축을 해도 혼자 설 수 없는 상태였죠.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철민은 허리를 펴고 노인을 등에 메고 한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철민은 노인을 업은 채 병원 안으로 들어가 로비를 지나 응급실 쪽으로 향했는데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쳐다봤죠.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민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밖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고 철민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휠체어에 앉혔는데 노인의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입구에 쓰러져 계셔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을 안으로 데려갔고 철민은 그 자리에 서서 휠체어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철민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청가방이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가방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가방입니다.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가방을 받았고 철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서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청소 카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철민은 카트를 잡고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물에 적셔짜서 바닥에 대고 천천히 밀어냈는데 사람들이 로비를 지나다녔지만 철민은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 로비 청소가 끝났고 카트를 밀고 지하 청소 도구실로 내려가 걸레와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카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어요. 철민은 작업복을 벗고 자신의 낡은 점퍼와 청바지로 갈아입으며 거울에 비친 피곤한 얼굴을 잠깐 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구실을 나와 계단을 올라 1층 로비로 나와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철민은 병원 입구에 서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철민은 그들 뒤에 서서 버스가 올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20분을 달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좁은 거실과 작은 부엌이 보였고 철민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두부 반모, 계란 3개가 전부였는데 두부를 꺼내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썰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올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며 두부가 익어갔고 뒤집개로 뒤집으니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어 물을 넣고 밥을 지었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밥이 다 되자 밥과 두부와 김치를 작은 상에 놓고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소리 없이 씹고 삼키며 부드러운 두부와 김치를 한 점씩 집어 먹었죠.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가 물을 틀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프라이팬, 도마, 칼을 하나씩 씻어 물기를 닦고 나서 거실로 가서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철민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일어나 방으로 가서 이불을 펼치고 옷을 갈아입고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니 구석에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창문 밖을 봤지만 어두웠고 눈을 감으니 천천히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뜬 철민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어 천천히 먹었어요. 국물을 다 마시고 컵을 버리고 물을 한 컵 마신 뒤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가니 아침 버스는 사람이 많았고 철민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출렁이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 자동문을 지나 지하 도구실로 향해 옷을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겨 카트를 밀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 로비를 지나칠 때 응급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철민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응급실 입구를 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철민은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이 느려지며 다시 응급실 입구 쪽을 봤어요. 어제 그 노인이 떠올랐던 겁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카트를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운 환자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이 보였지만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뒤로 돌아섰어요. 카트로 돌아가 다시 밀기 시작하며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닫고 화장실을 닫고 창문을 닦으며 손을 쉬지 않고 움직였고 점심시간이 되어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분을 쉬고 다시 일어나 청소를 이어갔는데 3층과 4층의 복도와 화장실을 하나씩 깨끗이 닦아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걸레를 밀며 바닥을 닦는데 자동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철민은 비켜서서 그들을 지나가게 한 뒤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는데 철민은 걸레를 멈추고 잠시 창밖의 붉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 도구들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철민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아침, 박철민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해서
지하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겨 1층으로 올라갔는데 응급실 쪽이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데스크 앞에 모여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철민은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다가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데요. 사흘째예요. 한 간호사가 말했고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가방에 있던 건 빵 부스러기랑 낡은 수첩뿐이래요.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철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도를 지나갔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시작했는데 복도 끝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 가족 한 명이 철민을 보고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누가 쓰러져서 왔다는데 신원도 모르고 가족도 없대요. 병원에서 골치 아프겠어요. 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레질을 이어갔지만 그 노인이 아직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다 닫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병원비는 누가 내려나. 철민은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을 때 다른 청소 직원 한 명이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철민과 눈이 마주치자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철민 씨, 들었어요? 응급실에 누가 쓰러져 왔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된대요. 철민은 커피를 뽑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혼자 사는 노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을 여기로 데려온 사람도 있다던데 그 사람도 참 대단하죠. 저였으면 그냥 구급차 불렀을 텐데. 철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앉았는데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나? 신원 확인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결국 병원 손해 아니에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마셨고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3층 청소를 하는데 복도 창문을 닫다가 아래쪽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철민은 사흘 전 그 자리에서 노인을 업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손, 가벼운 몸무게. 창문을 다 닫고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혈압은 안정됐는데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의사가 말했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이에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실종 신고된 사람도 아니고. 철민은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4층까지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를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응급실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 2명이 데스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업고 온 사람 누구예요? 한 간호사가 물었고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래요. 박철민 씨인가? 그분이 입구에서 발견하고 업고 왔대요. 첫 번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사이예요? 두 번째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쓰러진 거 보고 데려온 거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구급차 부르지. 철민은 걸레를 밀며 그들에게서 멀어졌지만 그 말들이 귀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또 다른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경비를 서는 60대 남자였는데 철민을 보고 멈춰 섰어요. 철민 씨, 잠깐만요. 철민도 멈춰 섰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급실에 계신 그 노인분, 철민 씨가 데려오신 거 맞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가 말했어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쓰러져 계셔서요. 남자가 잠시 철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철민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행정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행정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철민 씨 맞으시죠? 잠깐 행정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층 행정실로 올라갔는데 작은 사무실 안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철민을 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응급실에 계신 환자분 말인데요. 철민 씨가 데려오셨다고 들었어요. 직원이 말했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입구에 쓰러져 계셔서 업고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철민을 바라봤어요. 그럼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직원이 다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나 신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혹시 철민 씨가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해서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계셨는데 그것밖에 모릅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뭔가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철민은 일어나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철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떠나는 중이었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누가 쓰러져서 왔는데 신원도 모르고 가족도 없대. 병원에서 난리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혼자 사는 노인들. 철민은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왔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어두워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는데 집안이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고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밥을 데워 계란과 김치로 저녁을 먹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하는데 1층 복도에서 행정실 직원과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신원 확인도 안 되는데. 간호사가 말했고 행정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응급 치료는 했으니까 경찰에 넘기든지 해야죠.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철민은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는데 창문 밖으로 병원 정문이 보였고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민은 창문을 다 닫고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는데 1층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대리님 오셨어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고 철민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내려갔는데 다른 직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있던 그 노인분 가족이 나타났대요. 비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왔다던데. 한 직원이 말했고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모르겠네요. 며칠이나 지났는데. 철민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3층 청소를 하는데 응급실 쪽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복도 끝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민은 카트를 밀고 반대편 복도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행정실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철민을 보고 말했어요. 철민 씨, 다행이에요. 환자분 가족이 나타났어요. 비서라는 분이 와서 신원 확인하고 병원비도 처리한대요.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철민 씨 찾더라고요. 환자를 데려온 분을 만나고 싶다고. 철민은 멈춰섰고 직원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다시 온대요. 인사하고 싶다고 하던데.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서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철민은 내일 아침을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볼지.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정장 입은 남자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고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철민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철민을 보고 손짓했고 남자도 철민을 바라봤어요. 철민은 카트를 놓고 천천히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박철민 씨 맞으시죠? 저는 장대리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지만 철민은 받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대리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환자분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장대리가 잠시 철민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어요.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철민은 고개를 들어 장대리를 봤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쓰러져 계셔서 업고 왔습니다. 장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전혀 모르는 분이신 건가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대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철민은 다시 카트로 돌아가 청소를 이어갔는데 장대리가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장대리 주위로 모여들었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철민은 로비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고 장대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가 대답하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철민은 걸레를 밀며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병원 안이 평소보다 분주했고 응급실 쪽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민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고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는데 복도에서 장대리와 다시 마주쳤어요. 장대리가 철민을 보고 잠깐 멈춰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고 철민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누구였을까? 저 남자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고 버스는 어두운 거리를 달려 철민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철민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오늘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고 박철민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1층 로비 분위기가 전날과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실 앞에 모여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의사 한 명이 빠르게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민은 카트를 밀고 복도 한쪽에 서서 그들을 지나가게 했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른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그 신원 미상이신 분요? 며칠 전부터 계속 불안정하더니 철민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닦으며 창문 쪽으로 가는데 아래 병원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차 옆에 서 있었고 잠시 후 장대리가 병원 문을 열고 나와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대리는 운전기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철민은 창문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외제차였고 번호판이 깨끗하게 빛났는데 철민은 그런 차를 평생 타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내려갔을 때 다른 청소 직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그 노인분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계속 흐릿하고 한 직원이 말했고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나타났으니 다행 아니에요? 그 비서라는 사람 말이에요. 첫 번째 직원이 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비서가 왔으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계속 두는 거죠? 세 번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문제 아닐까요? 병원비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텐데. 철민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지만 마시지 않고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3층 청소를 하는데 응급실 쪽에서 장대리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복도 끝으로 보였어요. 장대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의사가 무언가 설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대리가 서류를 받아들고 다시 질문하는 것 같았는데 의사가 손을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철민은 카트를 밀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4층까지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는데 로비에 장대리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대리가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철민을 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철민은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 했지만 장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박철민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장대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철민은 카트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대리가 로비 한쪽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잠깐 앉으실까요? 두 사람은 벤치로 걸어가 마주 앉았고 장대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약하셔서 회복이 더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철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장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환자분을 발견하셨을 때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세요?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고 손이 차가웠어요. 장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장대리가 다시 물었어요. 가방 말고 다른 물건은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장대리가 잠시 철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보셨나요? 어느 방향에서 오셨는지라도.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입구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장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대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민 씨는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직접 업고 오셨나요? 철민은 장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장대리가 물었어요. 그래도 병원이 바로 여기잖아요. 안에서 직원을 부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고 장대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대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민도 일어섰고 장대리가 다시 한번 철민을 바라보다가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민은 다시 카트로 돌아가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걸레를 밀 때마다 장대리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행정실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철민을 보고 멈춰서서 말했어요. 철민 씨, 혹시 응급실 환자분이랑 정말 아무 관계도 없으신 거 맞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비서분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환자를 데려온 분에 대해서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지 않냐고. 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상한 오해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철민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장대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민 씨, 저 장대리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환자분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인데요. 장대리가 말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철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도구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밖에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고 운전기사가 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철민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는데 뒤돌아보니 운전기사가 철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고 버스가 와서 올라탔을 때도 그 시선이 기억에 남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고 계란 하나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던 손, 그리고 장대리의 질문들. 왜 직접 업고 오셨나요? 철민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 1층 로비에 장대리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민을 보고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장대리 앞에 섰고 장대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례입니다. 환자분을 구해주신 데 대한.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장대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장대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철민을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환자분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보셨나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장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가방은 간호사 데스크에 그대로 들였습니다. 장대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가방 안에 귀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계인데요. 꽤 비싼 물건이거든요. 철민은 장대리를 바라봤고 장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철민 씨가 보셨을까 해서요.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장대리의 표정이 복잡해졌고 잠시 후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서서 장대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이 무거웠고 2층 복도를 닦으며 창문 밖을 봤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철민은 시선을 돌려 복도를 계속 닦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내려갔는데 다른 직원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비상이래. 한 직원이 말했고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그 비서분이 계속 병원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세 번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 업고 온 철민 씨한테도 계속 뭐 물어본대요. 무슨 의심이라도 하는 건가? 철민은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3층에서 청소를 하는데 응급실 쪽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의사들이 빠르게 걷는 발소리. 철민은 카트를 멈추고 복도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장대리가 병원 입구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장대리의 손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녁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간호사가 철민을 보고 말했어요. 철민 씨, 사무실 환자분 아시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이래요.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간호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철민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도구실을 나와 병원 밖으로 나갔는데 검은색 승용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철민은 고개를 숙였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의식은 돌아왔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장대리는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걸까?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고 버스는 어두운 거리를 달려 철민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철민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물을 한 컵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고 철민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 장대리의 질문, 간호사의 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자지 못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고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철민은 평소처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 박철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1층 로비는 전날보다 조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모여있던 의료진도 보이지 않았고 간호사 데스크에는 한 명만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철민은 도구실로 내려가 옷을 갈아입고 청소도구를 챙겨 올라왔는데 로비를 지나칠 때 간호사가 철민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민 씨, 사무실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셨대요. 철민은 멈춰서서 간호사를 바라봤고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의식이 돌아오셨고 오늘 아침에는 말씀도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밀고 복도로 향했는데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층 청소를 시작했는데 복도 창문을 닫다가 아래 병원 입구를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장대리가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장대리의 표정이 며칠 전보다 밝아 보였고 잠시 후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창문을 다 닫고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는데 1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니 장대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장대리가 철민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철민 씨. 장대리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철민은 카트를 멈추고 장대리를 바라봤고 장대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식도 돌아오시고 말씀도 하세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장대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철민 씨께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장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철민 씨를 찾으십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장대리가 앞장서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를 지나 사무실 앞에 도착했고 장대리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병실 안에는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곳에 김영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박철민 씨 모셔왔습니다. 김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문 앞에 서서 김영수를 봤는데 며칠 전 입구에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맞았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김영수가 가늘게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철민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걸어갔고 김영수가 철민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김영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업고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장대리가 침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은 김영수 회장님이십니다. 철민은 장대리를 바라봤고 장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영수 건설 회장님이세요. 며칠 전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혈당이 떨어지셔서 쓰러지신 겁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장대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철민 씨께 오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철민은 김영수를 다시 바라봤는데 김영수는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철민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심하게 꾸미지 않고 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장대리한테 말했어요. 당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분이 저를 해칠 리 없다고. 김영수가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가방 보셨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영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 안에 제 아내가 준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그 시계만은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장대리가 걱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어요.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고 김영수가 천천히 손을 들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참 거칠더군요. 일을 많이 하신 손이에요. 제가 쓰러졌을 때 이 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김영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고 철민도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업고 와주시다니.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영수가 장대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대리, 준비한 거 드려. 장대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고 철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사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철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김영수가 잠시 철민을 바라보다가 장대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장대리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철민이 김영수를 바라봤고 김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들러주세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가 미소를 지었고 장대리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민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는데 발걸음이 며칠 전보다 가벼웠어요. 계단을 내려가 2층으로 향했고 카트를 밀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복도를 닦으며 창문을 지날 때 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내려갔을 때 다른 직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그 노인분이 회장님이셨대요. 영수 건설 회장님. 한 직원이 말했고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철민 씨가 회장님을 구한 거네요. 철민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조용히 마시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청소를 이어가는데 행정실 직원이 복도에서 철민을 불렀어요. 철민 씨, 잠깐만요. 철민이 멈춰 서자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무실 환자분이 회장님이셨다면서요? 철민 씨 덕분에 큰일 안 난 거예요. 병원에서도 다들 칭찬하고 있어요.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도구실로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장대리와 마주쳤어요. 장대리가 철민을 보고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철민 씨, 사장님께서 내일도 들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장대리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께서 철민 씨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다고.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구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서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입구에 서 있었고 운전기사가 차 옆에서 철민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철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마음이 편안했고 버스가 와서 올라탔을 때도 창밖 풍경이 평소보다 밝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입맛이 돌아왔고 계란 2개를 프라이해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뉴스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 장대리의 사과, 병원 직원들의 말. 철민은 눈을 감았고 이번에는 편안하게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1층 로비에서 간호사가 철민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철민 씨, 사무실 환자분이 아침 일찍부터 철민 씨 기다리고 계셨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마친 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김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영수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고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어요. 김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옆 의자를 가리켰고 철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김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했죠. 당신처럼 손이 거칠었습니다. 철민은 김영수를 바라봤고 김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커지고 제 손은 부드러워졌는데 그게 늘 아쉬웠어요. 일하는 손의 느낌이 그리웠거든요. 김영수가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신처럼 묵묵히 일하던 시절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김영수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당신 같은 분을 만나니 희망이 생기네요. 아직 세상은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영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영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준 시계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고 김영수가 시계를 꺼내 철민에게 건넸어요.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철민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게요. 하지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겁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영수가 말했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제가 당신께 바라는 전부입니다. 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고 철민은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하는데 가슴이 따뜻했고 2층으로 내려가 청소를 이어갔어요. 복도 창문을 닦으며 밖을 보니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영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철민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김영수가 휠체어에 앉아 장대리와 함께 나왔어요. 김영수가 철민을 보고 손을 흔들었고 철민은 카트를 놓고 다가갔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철민이 말했고 김영수가 대답했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장대리가 명함을 꺼내 철민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장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철민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고 김영수와 장대리는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김영수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철민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고 철민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출발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철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차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카트로 돌아가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철민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봤어요. 깔끔한 글씨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철민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익숙한 거리를 지나갔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고 철민은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집안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저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계란 2개와 함께 냉장고에 남아있던 햄도 꺼내 함께 볶았습니다. 밥과 함께 작은 상에 놓고 앉아 천천히 먹었는데 음식이 평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별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오늘은 뉴스 대신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철민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김영수의 마지막 인사, 검은색 승용차가 멀어지던 모습, 저녁 노을.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지만 김영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냈으니까요. 철민은 눈을 감았고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고 로비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고 철민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층 복도를 닦으며 입구 쪽을 보니 며칠 전 김영수가 쓰러져 있던 자리가 보였고 철민은 잠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밀며 청소를 이어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지만 철민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고 복도와 화장실을 닦았으며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더 밝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철민은 주머니에 든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언젠가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그때 손을 내미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익숙한 거리를 지나가고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철민은 내일도 평소처럼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할 것이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것이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어요. 오늘도 인생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사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